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장을 항상 정확하고 날카롭게 바라보시는 분이죠.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이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죠? 기대 저만의 기대감인가요? 저도 그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올해 모 방송에서 네. 가서 3,000포인트 갈 수도 있다. 네. 올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좀 섞여 있는 거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악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게요. 올해. 네. 그럴 때 원래 주가는 오히려 음. 더 좋다. 음. 네, 이렇게 지금 보는데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4분기 실적 발표한 회사들 중에 서프라이즈가 나온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저는 올해 생각보다 우려를 걱정을 타고 계속 주가가 그러게요. 네. 생각보다 강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변동성이 계속 예, 중간중간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려면 반도체 얘기를 하려 했는데 그러려면 네. 그죠? 지수가 네. 적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잡아주면서 음. 가려고 하면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완투 그죠? 완투이니까 잡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연휴에 설 때 쉬는 동안에 딥시크의 딥샥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건 이제 뭐 시장에 다 흡수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한 2주 상간으로, 2, 네. 3주 상간으로 네. 다 이제 소화를 하고 그러니까요. 뭐 딥시크가 오히려 긍정적인 맞아요. 면이 더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예.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예, 예. AI 소프트웨어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때 딥시크로 미국도 많이 빠지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네.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아마 문과생들이 이과를 잘 이해 못해서 너무 그 뉴욕타임즈 보도에 너무 매몰됐다. 그래서 그 기사도 약간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보면 그게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딥시크 관련돼서 비용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비용이 조금 들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미리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돌림 비용만 80억이라고 얘기한 거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라고 밑에 써 있습니다. 그 전에 기반이 있었다라는 부분, V3라는 기반이 있었다는 부분, 버전 3를 기반으로 해서 아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한 뭐 추측이지만 대부분 한 5만 장은 갖고 있지 않을까 GPU를 아무리 안 좋아도.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안 좋은 것도 만 장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더 부각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물론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에 온 거는 미리 예정돼 있었을 텐데 타이밍이 또 마침 또 딥시크 쇼크가 있을 때 네. 방한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희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까지 5만 원 깨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5만 6천 원 근처까지 반등을 좀 빨리 줬는데 결국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딥시크 충격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오히려 그러면 저비용으로 되면 이게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엔비디아가 뭐 120불 때까지 빠지고 했었는데 오히려 빅테크들은 지금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여러 이제 메타도 그렇고 그 주요 기업들 빅테크들이 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얼마 전에 공개한 그 자기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그 계획을 보니까 축구장에 한 167배 뭐 이렇게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이제 규모의 경제를 더 이루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특히 네. 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렸었죠. 예. 그러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은 이때까지 해왔고 거기가 이제 뭐 좋게 살기로 해야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밖에 사실 엄두를 못 냈던 기업들은 아니 우리도 이제 해볼만 하겠는데 오히려 그렇죠. 맞습니다.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게 이제 긍정적이고 미국도 어쨌든 이 신정부가 지금 트럼프 체제 하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AI 모멘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에 온 것도 결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네. 온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미국 정부 주도의 어떻게 보면 AI 산업 붐업 네. 프로그램을 바이든은 물밑에서 지원했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렇군요.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여러 말은 있습니다만 물론 오픈 AI가 원래 하던 거를 거기다 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오픈 AI 그다음에 오라클 그다음에 소프트뱅크까지 이제 같이 합세를 해서 한 1,000억 달러를 만들고 나머지 4,000억 달러를 투자받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규모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700 한 2, 30조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5천억 달러를 이제 펀딩을 받아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 4개를 만났습니다. 뭐 카카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은 카카오를 만났고 또 하나가 이제 크래프톤을 게임사에서 크래프톤을 네.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만났는데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HBM보다는 파운드리 때문에 만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단말기 이런 것도 그렇죠. 예. 그죠? 그렇죠. 예. 그 단말 AI 전용 단말기 얘기도 네, 나왔었고 네,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HBM 때문에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는 본인이 거대 언어 모델은 갖고 있지만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엄청난 파워 플랫폼을 갖고 있고 카카오라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생산 시설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투자 확대 기대감이 더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을 하겠다고 한 것도 이거와 또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픈 AI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리기판 이쪽으로 지금 집중을 해서 조금 뭐 파운드리도 좀 살리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좀 살리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랜드 가격도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디램은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랜드는 그래도 좀 올라오네. 그러면서 이제 레거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애널리스트들 다 리서치 쑥 살펴보면 보통 2분기, 3분기 안에는 돌아올 거다 레거시가. 근데 그 신호가 어디서 쏴졌냐면 중국에서 쏴졌습니다. 이관신이라는 이제 정책을 쓰면서 중국인들이 최근에 휴대폰으로 굉장히 교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거시의 회복도 더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의 반등은 하루 한 4% 올라온 날이 있었는데 그때 뭐 모든 언론이 이제 삼성전자가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빠진 거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은 건데 여전히 이제 바닥은 잘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트리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하이닉스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어쨌든 관세 문제를 뭐 어떤 식으로든 좀 이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방향이 될까요? 예. 근데 반도체 네.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미국 기업들한테 과연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협박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반도체 자동차를 걱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되는데 자동차는 어차피 완제품을 수출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 사실 반도체는 중간재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또 중국에서 또 만들어서 또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이제 관세가 너무 높아지면 결국엔 미국인들이 그 물가를 결국에는 다 덤탱이 쓰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엔비디아의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다가 지금 HBM의 고급 사양은 다 납품하고 있는데 8단, 12단 같은 경우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관세를 부과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엔비디아 보고 돈 더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엔비디아도 AI 칩 가격을 올려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반도체는 관세로 협박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오늘 막 올라오고 하는 것도 결국 관세가 이제 유예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공화당 하원 의장의 발언 때문에 올라온 건데 한국은 아직 타겟이긴 하지만
아직은 협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협상은 가장 늦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을 먼저 공격하는 과정이 조금 나오지 않겠나 최근에 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고민이 좀 살짝 있지 않아요? 처음에 그 우리가 휴일 동안에 딥시크 충격 나왔을 때 저는 1차적으로 이제 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게 중국 기업이다. 중국이 만든 거에 대한 보안 문제든 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후에 그런 게 나왔죠. 네. 만약에 ARM처럼 영국 기업이 그런 어떤 혁신 내지 이런 비용을 했다면 사실 상당히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와 함께 엔비디아가 그날 이제 엔비디아 관계자의 얘기가 자기들은 시장이 더 확산될 걸로 본다. 그 얘기를 그날 했어요, 첫날.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엔비디아는 이제 그만큼 못 올라왔는데 엔비디아 자체가 수요가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런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엔비디아는 이전만큼은 못하지 않겠냐?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좀 데미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문과생들의 그 추론 논리죠. 네. 그때 이제 보면 프로그램을 짜는 입장이나 그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거고 엔비디아의 쿠다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0부터 10까지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려운데 일단 쿠다에 들어가면 한 5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소스를 오픈 소스를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장점인데 사실 엔비디아가 그 말한 거는 저는 동의하는 게 근데 주가는 어떻게 반영하냐면 예전에 우리 테슬라가 주가가 빠질 때는 왜 빠졌냐면 전기차 좀 덜 팔리면 빠지고 많이 팔리면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를 전기차로 보지 않죠.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뭐 때문에 빠지냐면 매출의 한 15에서 2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중국을 규제하면 딥시크 때문에 더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에 나가는 물량을 채워줄 때가 있느냐라는 이제 퀘스천인 마크가 붙으면서 네. 사실은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싶진 않겠죠. 왜냐하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포기하면 대체 시장이 있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반도체 칩을 사야 된다, GPU를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각 정부마다 지금 GPU를 사고 싶은데 뭐 보통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테슬라 같은 데들이 만장에서 10만 장 단위로 구매를 하는데 지금 중국에 못 파는 물량을 오히려 이런 각국의 정부들한테 돌릴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우방국들 중심으로 풀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한 것 중에 보면 이 AI 칩을 살 수 있는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럼 그 국가들은 내가 줄 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살려고 뛰어들겠죠. 근데 그 전에는 엔비디아가 이거 다 너희들까지 줄 게 없어. 라고 했던 거라면 기다려 혹은 많이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기다리지 조금 덜 기다려도 살 수 있다라고 네. 하면 덤벼들겠죠. 예, 그리고 이제 딥시크의 여파가 그거라고 보는데 딥시크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올 진입 장벽을 낮췄기 때문에 딥시크가 그러면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각국 정부들도 이거 조금만 하면 미국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줬기 때문에 경쟁을 더 부추긴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엔비디아한테 줄 서서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반도체가 나오면 더 좋지 않냐, 뭐 대안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대 언어 모델을 돌리는 데는 엔비디아만한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 쓰면서 플러스 알파로 추론형 반도체라든지 뭐 에이직 반도체가 확대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수요가 이제 그런 수요가 있고 고급 수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급은 아니지만 범용 수요가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주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굉장히 강하진 않아요. 그죠? 네. 대체적으로 강한 게 지금 조선, 방산 뭐 이런 거잖아요. 전력기기. 네, 그죠? 뭐 이런 쪽이 그래도 견조하게 가는 흐름들인데 반도체는 살짝 좀 이제 슬로우한 조정권역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잖아요. 반도체 전략 그다음에 관심주는요. 그러니까 일단 AI가 그 화두가 된 거는 좀 시간이 됐죠. SK하이닉스가 24만 원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가장 호기였다.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 관련된 뭐 관세 피해가 없는 뭐 수혜를 보는 쪽에 약간 자금이 좀 그렇죠. 집중되는 형태고 뭐 하나가 또 지배 구조를 이제 어느 정도 만들면서 하나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건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과 조선도 좀 너무 과반영돼 있다.
최근에 테슬라가 빠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좀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좀 반납했는데 저희도 그런 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이제 중장기로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뭐 소부장 회사들 중에서 계속 스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하나 비전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전 여전히 그래도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게 맞고요. 장비단에서는 그래도 한미반도체를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시장이 삼성전자 참여한다고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더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삼성, LG, 뭐 SK가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에 1등 업체는 여전히 SK입니다. 그러면 SK와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SKC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SKC 뭐 필옵틱스, YC캠 뭐 계속 종목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여전히 필옵틱스를 보셔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유리기판 시장에 참전하게 되면 삼성그룹주 가운데는 어떤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삼성 전기가 일단은 같이 원래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거기다 숟가락을 얹은 거가 되는데 협업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가 만들고 삼성전자가 영업을 하고 또 설계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이 유리기판을 삼성전자가 가져다가 파운드리에 쓰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밸류체인 라인들을 계속 지금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여기가 삼성이야, 뭐 캠트로닉스, 뭐 YM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게 다 비밀로 하고 있어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력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는 사실은 필옵틱스 정도만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장비에서는 필옵틱스랑 YC캠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중심으로 보시고 그것도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면 SKC를 사시거나 삼성전기를 사시는 게 사실 맞겠죠. 예. 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